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해수온도 상승의 심각성을 짚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바다 온도가 새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루 종일 전자레인지 100개씩을 돌린 것과 같은 수준의 열이 바다를 데웠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심각성이 나타나나요? 지난 2019년 전 세계 해수 온도가 이제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제 2020년 1월로 과학저널 대기과학의 발전에 실린 미국 과학자들의 논문을 보니까 2019년은 가장 더운 해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단일 연도로는 가장 그 기온이 높게 오른 시기였다. 해수 온도 분석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홍수나 가뭄, 산불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또 해수면 상승과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바다는 지구 전반의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수 온도가 변화를 하게 되면 지구 강수량의 변화를 또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게 산불이나 홍수, 또 가뭄과 같은 다른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더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해수 온도 상승률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수온은 1968년 이후 2015년까지 1.11도 상승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네. 같은 기간 전 세계 표층수온은 0.43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수 온도 상승이 한 2.5배 이상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심각하네요. 2019년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바다를 검진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바로 바다 전역에서 감지되는 아열대화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결과로 동해나 남해 동부, 제주에서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많아졌으나 평균 무게는 22%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거는요, 바다의 아열대화로 인해서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크기가 아주 작은 홍조류는 늘어나고 차가운 바다를 선호하는 큰 갈조류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또한 어류 조사에서도 동해의 난류성 어종인 자리돔이나 황놀레이 등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따뜻한 대만 난류의 영향이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겨울치고 따뜻한 날씨 때문에 남해에서는 한류성 어종인 물맥이나 멸치는 거의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인 대방어는 동해까지 진출하면서 풍어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처럼 한반도 연안에도 고수온이 지속하면서 이 동해 일부는 평년보다 기온이 3도나 높게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길래 어획량 등이 감소하고 이런 심각성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바다의 산성화입니다. 바다의 산성화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바다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바다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지금 흡수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수의 평균 폐하가 약 한 8 정도인데 해수 내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수 폐하값이 8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갖다 이제 해양 산성화라고 부르죠. 해양 산성화가 심해지면서 폐하값이 1에서 2만 떨어진다고 해도 해양 생태계는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학술지 네이처의 발표에 보면 말이죠.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해양 폐하는 0.1가량 떨어졌는데 이 같은 말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세기 말에는 폐하 0.4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상당히 작은 그런 수치로 보이시는데 산성도는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당연히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산성도가 증가하면 바닷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 바다가 산성화되면 탄산이온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재, 조개, 산호와 같은 해양생물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껍질,
또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속 탄산 이온을 갖다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탄산 이온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탄산칼슘 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생물들의 개체 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 이제 태평양의 급격한 해양 산성으로 인해서 개의 단단한 껍데기까지 녹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아주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네. 껍데기가 손상되면 이동 속도도 느려질 뿐 아니라 물에서 헤엄을 치거나 먹이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개뿐만 아니라 물고기 역시 포식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는 등의 동물 행동 변화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지나치게 많이 흡수한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결국 이러한 변화는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겠죠? 아, 그렇죠. 유엔 환경계획은 해양 산성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만일 진행된다면 인간은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한국기후변화행동연구소죠.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이 단백질의 15%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바다의 산성화로 해양 생태가 무너진다면 인간의 식량 창고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1990년 초 유럽과 북미 지역의 국민 생선이었던 대구의 어획량이 급감을 했는데요. 네. 이에 이제 1992년 캐나다 정부는 대구 조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생업을 잃고 수산물 유통기업들 역시 공급 차질로 심각한 경영의 위기를 맞이했었는데요. 자, 이제 바다 식량이 사라진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당장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또 이것만이 아니죠. 해수온도 상승은 열대 독성 생물 창고를 가져오고 적조가 빈발하고요. 맹독성을 지닌 독해파리라든가 푸른 고리 문어 등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우러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온이 상승하면 열 흡수량이 줄어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다시 수온이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네. 이제 기후변화에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의 국민 생선이던 명태가 네. 이제는 더는 우리 바다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명태가 대부분 일본산이나 러시아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이런 수온 상승이 우리 식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